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 우리 당과 함께하기를 조금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분들을 모두 함께하는 그런 선대위를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.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 첫 1위차라고 생각됩니다. 따끔한 배추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문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틀만 조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취재를 해보십시오.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예, 월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.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얘기입니다. 주말 사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진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꽤 바쁘게 움직였던 윤석열 후보인데요. 근데 윤 후보가 오늘 사실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선대위 구성도 발표를 했습니다. 예상대로 김한길 전 대표, 김병준 전 위원장의 합류는 못을 박은 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름은 빠졌습니다.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우리 당 선대위와 좀 별도로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님이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당 대표이신 이준석 대표님하고 또 김병준 전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회의에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조금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최고위에 보고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?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하루 이틀만 조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 취재를 해보십시오.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좀 말씀 나누실 계획이 있으신가요?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해드리기 어렵고.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. 먼저 이현정 의원님. 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. 설득이 어렵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. 이름이 김종인 이름 석자가 오늘 인선에는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이상 기류를 좀 감지할 수 있는 게 자, 오늘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. 또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.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면 항상 이럴 때면 이준석 대표가 뭐라도 이야기를 할 텐데 예. 그러니까 일체 언급이 없는 걸 보면 뭔가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아마 지난주에 김종인, 그다음에 김병준,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이 세 명이 3자 회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뭐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고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이제 주말에 이렇게 삼두마차가 해서 이제 발족한다라고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 발표가 났었죠. 그렇죠.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저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. 예.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상황에 도저히 할 수 없다. 어떤 면에서 판을 좀 깨는 그런 이야기.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의 서로 간의 어떤 물을 건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제 관측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어서 예. 그 인사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갈등이 비롯되는 이 양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전자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후자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도 본인이 사실 이 대선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이제 물론 본인이 불만이 있겠지만 예. 뭔가 그래도 좀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는가.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셨어요. 네. 아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판을 깨는 거 아니냐. 혹은 일부 특정 인사에 대한 불만을 지금 밀고 당기기로 표출하는 게 아니냐. 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종혁 국장. 근데 예, 새롭게 좀 취재를 하신 내용이 있다면서요, 관련해서? 아니 그게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이제 몇 군데 연락을 해봤는데 예. 그래서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과 아주 굉장히 가까운 분 계속 자주 만나고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더래요. 전화가 왔는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. 이게
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을 데리고 와서 만났는데 그 예. 자리에서 나는 내가 가겠다는 얘기 확답하지 않았다. 그리고 이제 불만이 내가 그 원오브댐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불쾌감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럿 중에 하나로 가는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뭐 왜 그렇게 내가 그냥 정권을 맡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마찰과 갈등을 빚다가 중간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. 아하. 근데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싶지가 않다.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이 최고위원회에서 김병준, 김한길 이 두 분을 그냥 사실상 이제 최고위에 올림으로 해서 이걸 명문화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침에 통화를 한 건데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일각에서는 혹시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예를 들면 삼고초려하듯이 다시 직접 찾아가서 이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럼으로써 이걸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하지만 사실 뭐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김 국장께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애초에 완벽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원톱인 총괄선대위원장 발표를 먼저 한 셈이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. 근데 뭐 여러 가지 정황 분위기상으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심경이 매우 불편하다. 뭐 이렇게 압축하면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. 그럼 뭘 원하신다는 거냐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. 취재해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.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구체적으로 뭐 얘기가 오간 것 같지가 않아요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. 윤석열 후보 측의 조금 전 입장과 함께 저희가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. 선대위 소통은 잘 되고 있어요? 윤석열 캠프 쪽에서 선대위 구성하고 있는 거 좀 어떻게 보세요? 선대위 구성 남은 과제 뭐라고 보시나요? 지금 장제원 의원님 비서실장 내정된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세요? 상임 선대위원장 자리 좀 필요 없다고 하셨었잖아요. 김병준 상임위원장으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선대위 구성이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세요? 격분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거부라든지 격분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좀 자극적인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실제로 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그냥 그 추측이나 뭐 추정 이런 건데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. 예. 선대위원장 같이 하시는 거 맞으신가요? 그렇지 않으면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으셨죠. 저희 정치부 이다혜 기자를 비롯해서 여러 취재진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반면 이양수 대변인은 추측, 추정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도하 변호사님 뭐 봉합이 좀 되긴 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기본적으로 선대위 출범에 대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사실 좀 이례적으로 빨리 출범이 된 게요. 과거 저희가 선대위 출범한 거를 보면 대선 그 선거일로부터 한 70일 전에 보통 출범을 했어요. 근데 이번에는 훨씬 빨리 됐죠. 이제 후보가 선출이 빨리 되고 하면서 근데 이제 민주당 선대위를 보니까 출범해가지고 한 달이 안 됐는데 후보가 선대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들 여러분이 사퇴를 하고 선대위를 혁신한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요. 이게 감동도 없었지만 효율성도 없는 선대위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70일 전에 보통 출범한 사례와 그다음에 민주당 선대위가 이런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걸 반면교사 삼아 타산지석 삼아 좀 효율적인 선대위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거나 어떤 이제 컨셉이 있는 선대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추정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히시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급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. 뭐 이 얘기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
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열린 한 언론사 포럼에서 인재를 모시는 데는 편가르지 않겠다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습니다. 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김병준 전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었습니다. 우리 당과 함께하기를 조금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그분들을 모두 함께하는 그런 선대위를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반문 빅텐트 이렇게 좀 꾸리는 것 같은데 선거 캠프라는 게 표를 극대화시킬 거냐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야지 어떤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고 뭐고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김병준, 김한길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볼까요? 왜 선대위에 와가지고서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느냐.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어떻게 좀 상임 선대위원장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. 예,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이른바 3김으로 불리는 3명의 전현직 대표들 그래픽을 많이 활용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명문했는데 내칠 수도 없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거든요. 그렇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김병준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에게 굉장히 구애의 손길을 끄쳤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 실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미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닌가 싶고 실제 뭐 경선 후보로 확정된 후에 2주가 지났는데 더 이상 뭐 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?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들어가서 내가 내 의지대로 모습을 바꿔볼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게 본 것 같고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김한길 전 대표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뭐 그렇게 참신하다거나 또는 2030을 끌어들일 수 있다거나 중도 확장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. 노예한 정치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끌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굽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김정일 국장, 여기서부터는 가정인데 만약에 끝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에게 남은 선택은 뭡니까? 근데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나머지 김병준이라든가 김한길 두 분을 사실상 최고위에 올려서 발령을 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이게 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뭐 잘 갈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막 충돌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. 일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집에 다시 찾아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설득에 더 주력하자. 설득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.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안철수나 홍준표 이 두 분을 끌어안기가 힘들어진다. 그러니 차라리 뭐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손절하자. 뭐 그런 주장도 있는 걸로 알아요. 그런데 결국은 그 결정 누가 하겠어요? 그냥 후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겠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시간, 이 시간을 맞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. 예.